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오늘은 9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학년도 선택과목 결정 가이드, 지난 시간 즉 8회에서는 의치 한약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나와 있죠, 설령고 한성석,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고요. 6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의치 한약수 5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연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6번입니다.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는 방법은요, 일단 모집 단위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대에는 과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대학은 자기들 나름대로 과가 좀 적으면 한 20개 정도 되고 많으면 막 4, 50개 된단 말이에요. 이 과들을 각 대학이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용어도 다를 수 있고요. 한데 저는 이제 각 대학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이제 각 대학이 정리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인문. 요 위에 보면 이제 구분이라고 나와 있죠. 구분에 인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자, 어떤 과가 인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인문대학에 있는 국어국문학과부터 시작해서 미학과까지는 전부 다 인문입니다. 과가 되게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에서 정치외교학부부터 언론정보학과까지도 전부 다 인문이고요. 그 다음 아주 재밌는 게 간호대학. 간호대학이 옛날에는 자연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2025학년도부터는 완전히 인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은 인문이고요. 단 이거는 이제 서울대가 정한 겁니다. 서울대가 정한 거, 제가 정한 거 아니고요. 간호 같은 경우는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인문이고, 어떤 데는 자연이고, 어떤 데는 통합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대학은 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중에서 딱 하나, 농경제사회학부만 인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연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학에서는 소비자 아동학부랑 의류학과가 인문이고요.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식품영양학과는 자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학은 교육학과부터 윤리교육과까지는 인문이고요. 그 다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제 수학교육과나 과학교육과는 당연히 자연이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대학교 모집 단위 중에 인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자연인데, 자연은 이제 A와 B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자연 A가 있고 자연 B가 있어요. 잘 보세요. 먼저 이제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이제 물리천문학부랑 화학부가 자연 A입니다. 그 다음에 의예과가 자연 A고요. 그 다음 공과대학에서는 딱 4개. 기계, 전기정보, 에너지자원, 항공우주. 요렇게 4개가 자연 A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는 식생, 식동, 그 다음에 조경, 바이오, 요렇게 4개가 자연 A고요. 그 다음에 사범대학에서는 이제 물교, 화교, 생교, 요렇게 3개가 자연 A입니다. A와 B의 차이점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다 자연 B네요.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수리과학부, 통계, 생과, 지구가 자연 B고, 그 다음에 수의학과, 그 다음에 약대, 그 다음에 치대는, 그러니까 의대만 자연 A고, 치대, 약대, 수의대는 전부 다 자연 B입니다. 그 다음 농생에서는 이제 산림이랑 응생화가 자연 B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과학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가 자연 B. 그리고 이제 공대에서는 광역, 건설, 재료, 컴퓨터, 화생공, 건축, 상공, 원자, 조선. 자연 B가 훨씬 많죠, 그죠? 아까 자연 A는 4개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에서는 이제 수교랑 지교가 자연 B.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전공학부. 요거는 이제 인문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그래서 기타입니다, 기타.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모집 단위를 인문, 자연 A, 자연 B, 기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2025학년도에 서울대에서 선택 과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표로 정리했는데요. 일단 인문은 이제 all입니다. all. 그 다음에 기타도 all이에요. 이제 all이 뭔지는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과, 패션, 구지, 뭐지, 혼종, 문과, 뭐든 간에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A와 자연 B는 둘 다 이과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제 미적 기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는 과학을 2개, 요게 이제 이과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완전히 인문이랑 자연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가산점은 뭐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과가 이제 인문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과는 인문도 쓸 수 있고 자연도 쓸 수 있고 기타도 쓸 수 있죠. 이제 그에 반해서 이과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제 인문과 기타만 쓸 수 있고 자연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 A랑 자연 B는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 이건 사실 뭐 2024학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과학을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연 A건 자연 B건 간에. 그런데 자연 B는 물화생지 1, 2, 총 8과목이잖아요. 이 8개 중에 뭘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자연 B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제가 정리했는데 모든 과목이 다 됩니다. 그에 반해 자연 A는 어지간한 건 다 되는데 생이랑 지, 그러니까 생지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이제 생원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뭐도 안 되느냐? 생투 지투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생원 지투도 안 되고 지원 생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 투를 어떻게 섞던 생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생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되는 게 자연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정 점수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이과들이 그 자연 A랑 자연 B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2를 선택하면은, 그러니까 2 선택이 필수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2를 선택하면 이제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 위에 거는 이제 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아마 이런 학생이 뭐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를 하면 가산점을 이제 5점을 줍니다. 그리고 1 하나, 2 하나, 1, 2를 하면은 이제 가산점을 3점을 준다. 그럼 이제 이 가산점이 뭐 큰 거냐 작은 거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건 뭐 사람마다 당연히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 가산점은 이게 큰 게 아닙니다. 전혀 큰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뭐 굳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2를 한다? 글쎄 좀 이제 많이 이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가 아니군요. 2025학년도죠.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2 필수가 없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결과는 2024학년도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2 필수가 없어진 게 2024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 진짜 수능에서 학생들이 2를 몇 명이나 선택하느냐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기는 아직까지 그 2024학년도 뭐 모의 수능이건 진짜 수능이건 아직 하나도 안 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뭘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과거에 비해서 2023학년도 이전에 비해서 2 선택자가 드라마틱하게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이제 확실합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나 감소할지를 모를 뿐이죠. 근데 이제 뭐 2 선택자가 감소한다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2 선택자들의 수준, 그러니까 뭐 잘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감소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2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다 못하는 학생들만 남아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은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2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고요. 구체적인 숫자가 좀 더 나와 봐야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울대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세대로 가보겠습니다. 연세대 모집 단위 보시죠. 일단 뭐 연세대도 뭐 인문, 자연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일단 이제 문과대학의 국어국문학과부터 심리학과까지는 전부 다 인문이고요.
그다음에 상경대학의 경제랑 응용통계 인문이고요. 그다음에 경영학과, 그다음에 신학과. 연세대는 이제 신학과가 있죠. 그다음 사회과학대학의 정치외교부터 언론홍보 영상까지. 그다음 교육과학대학에서는 교육학부. 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사범대가 없죠. 하지만 교육학부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문이고요. 인문.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은 이과대학의 수학부터 대기까지, 그 다음 생명시스템대학의 시스템 생물부터 생공, 그 다음에 인공지능융합대학, 되게 말이 멋지네요. 그 다음 이제 컴퓨터, IT융합공학과까지, 그 다음 공과대학은 이제 화생공부터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까지. 단 여기 이제 별표 쳐놓은 거는 삼성, LG 써놓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계약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치대, 약대가 이제 모두 그냥 우리가 무난하게 얘는 인문이고 얘는 자연이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지간하면 그대로 갑니다. 어지간하면.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미세하게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 말고 통합이랑 국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기타 있었잖아요. 기타. 연대가는 생활과학대학, 의료환경, 식품영양, 실내건축, 아동가족, 통합디자인 요렇게가 이제 통합입니다. 통합. 그 다음에 이제 간호가 이제 통합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가 있죠. 국제. 이거는 그 송도에 있죠. 그죠?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라고 이제 언더우드 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하스, ISE 이렇게 5개가 이제 국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연대는 인문, 자연, 그 다음에 통합, 국제 이렇게 4가지로 나눴는데요. 보시면은 전부 다 올입니다. 그러니까 꼭 과학을 선택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사회 선택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문 같은 경우는 사회에 3% 가산점을 주고요. 자연은 과학에 3% 가산을 줍니다. 근데 통합이랑 국제는 인문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좀 애매하니까 이제 아예 그냥 가산을 안 줘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 과학을 선택해도 인문을 쓸 수 있죠. 그죠? 물론 이제 가산점은 못 받습니다. 반대로 사회를 선택해도 자연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가산점은 못 받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과만 자연을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문과도 얼마든지 자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님들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 애가 과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사회로 옮기는 게 의미가 있을 거냐? 저는 연세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가산점이 3%잖아요. 핵심은 이 3%라는 숫자가 크냐 작냐는 거예요. 크냐 작냐. 제가 볼 때는 3%면 작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 애가 지금 과학을 하고 있는데 1등급이 안 나와요. 한 2등급 나와요. 2등급.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 애가 과학을 하고 있는데 2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수능 가도 2등급 나올 것 같아. 그럼 이 학생이 사회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1등급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실수 같은 거 안 하면 그냥 무난하게 공부하면 그건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와 있으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과학을 하면은 2등급인데 이제 사회를 하면 1등급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 애가 사회를 하고 연세대 공대를 쓰고 싶어. 괜찮냐? 괜찮죠. 왜? 이 가산점 못 받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만약에 우리 애가 그냥 과학을 했으면 2등급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과학을 해서 2등급을 받으면 가산이 붙죠. 근데 사회를 하면 1등급을 받는 대신에 가산은 못 받아요. 연대 공대를 쓸 때. 이해가셨죠? 근데 3%가 되게 작은 숫자입니다. 되게 작은 숫자.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는 인문 쪽을 쓰는 학생은 사회 3% 가산을 주고 이제 자연 쪽을 쓰는 학생은 과학에 3% 가산을 주는데 이제 과학을 선택하면 3% 가산을 받지만 이 3%가 제 기준으로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차라리 과학하지 말고 사회를 선택해서 100분위 자체를 더 잘 받으면 가산 안 받은 이제 가산은 못 받지만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단 문제가 뭐죠? 서울대를 못 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사회를 선택하면은 연대 공대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 공대를 못 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두루두루. 왜냐면 이게 학생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근데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대만 놓고 보면 이 과학을 하다가 사회로 바꾸는 게 나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해볼 만하다. 연세대만 놓고 보면. 자, 이제 고려대로 넘어갈까요? 고려대 역시 모집 단위 보면 되겠죠, 그죠? 일단 문과대학. 고대는 뭐 과가 되게 많다, 그죠? 이제 국어국문학과부터 언어학과까지 다 인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 경영, 그 다음에 정치외국부터 뭐 행정, 뭐 국제, 미디어, 그 다음에 자유전공이 고대는 인문입니다. 아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이 기타였잖아요. 그 다음 연대는 자유전공이 아예 없죠, 그죠? 근데 이제 고대는 자유전공이 인문입니다. 그 다음 심리도 인문이고요. 그 다음에 사범대, 뭐 연대는 사범대가 없지만 고대는 있습니다. 이제 교육학, 국어, 영어, 지리,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대학 중에서는 식자경만 인문이고요. 이제 나머지 과들은 다 자연이고요. 그 다음 보건과학대학에서도 이제 정책만 인문이고 나머지는 다 자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은 이제 뭐 이과대학, 그 다음에 의대, 그 다음에 정보대학, 스마트 보안학부,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여기 별표 쳐놓은 건 다 계약학과죠, 그죠? 고대가 계약학과가 제일 많습니다. 뭐 지금 제가 지금 동영상 만드는 기준으로 계약학과 4개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공대. 이제 공대는 화생공부터 차세대 통신까지인데 반도체랑 통신이 계약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대학, 뭐 생과, 생공, 식공, 환경, 그 다음에 보건과학대학의 바이오, 그 다음에 사범대학의 수교,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2개입니다. 사범대학의 가정교육과, 그 다음에 간호, 요렇게 2개가 기타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고대 같은 경우는 인문이랑 기타는 이제 올입니다. 인문이랑 기타는 올. 그럼 둘 다 올인데 뭐가 다르냐? 반영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건 뭐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문과 기타는 올인데 자연은 그 이과랑 패션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패션이가 뭐죠? 확통의 과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고대 얘기는 수학은 뭘 봐도 상관없다. 뭐 확통, 미적, 기하 뭘 봐도 상관없는데 탐구는 꼭 과학을 봐야 된다. 과학 2개. 그래야만 이제 자연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거죠. 뭐 서울대랑 비슷하죠, 그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확통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고대는 뭐 확통은 괜찮다 이거죠. 대신에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만 놓고 보면은 만약에 우리 애가 서울대든 뭐 연대든 공대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지금 자연을 가고 싶어요. 자연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을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서울대 자연이건 연대 자연이건 이제 고대 자연이건. 근데 만약에 과학을 사회로 바꾸면 연대는 쓸 수 있는데 이제 서울대랑 고대는 못 쓰는 거죠. 이걸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단 이제 사회로 바꾸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점수 자체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연대 과학 가산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학생들마다 장점이 있고 이제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연대만 가면 소원이었겠다. 서울대 필요 없다. 라는 학생은 사회로 바꾸는 게 뭐 전략적으로 아주 괜찮은 전략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뭐 서울대 되면 당연히 서울대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이 과학을 사회로 바꿔버리면 물론 서울대 문과도 갈 수 있죠. 서울대 인문은 갈 수 있습니다. 뭐 고려대 인문도 당연히 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서울대 자연이나 고려대 자연은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장단점을 골고루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고려대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가겠습니다. 자, 한양대는 역시 뭐 인문자연으로 나눴네요. 인문에는 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부터 철학까지, 그 다음 사회과학대학, 그 다음 뭐 정책과학대학, 뭐 정책학과, 행정학과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학에서는 교육학과랑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학에서는 이제 의류랑 실내건축, 그 다음에 여기 아주 독특한 건데 이게 이제 예체능으로 가는 대학도 있고 인문으로 오는 대학도 있습니다. 연극영화학과 안에서 영화 전공은 이제 인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예체능인데 뭐 저희가 이제 예체능은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실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국제학부까지가 인문이고요. 그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상경이란 걸 따로 만들었어요. 상경. 그러니까 인문, 상경, 자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야 뭐 대학 마음이니까요. 저는 뭐 그냥 각 대학이 정한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양대 상경에는 뭐가 있냐? 이제 공대 안에 정보시스템학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금융학부, 경영학부, 파이낸스 경영학과. 요렇게 4개가 이제 상경입니다. 그 다음 뭐 나머지는 뭐 다 자연입니다. 이제 공대에서 뭐 건축부터 전기생체, 그 다음 신소재, 뭐 반도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SK 계약학과고요. 공대가 되게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의대, 간호.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간호가 자연입니다. 아까 뭐 서울대, 연대, 고대는 다 뭐 기타 아니면 뭐 통합 뭐 이랬었죠, 그죠? 근데 한양대 간호는 자연이고요. 그 다음 뭐 자연과학대학, 수학교육, 그 다음에 이제 식품영양 자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한양대는 인문이건 상경이건 자연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다 올입니다. 올. 뭐든 다 쓸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인문이랑 상경에는 사회에 가산점을 주겠답니다. 그 다음에 자연에는 이제 과학에 가산점을 주겠다. 여기까지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짜증나게 가산점을 몇 점을 주는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애매하게 다리 걸치는, 이게 쉽게 말하면 눈치 보는 거거든요. 눈치. 이런 대학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잡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잡대는 약속을 어기는 거. 근데 이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도 약속 어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이제 자기들의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그러니까 계획을 발표한 거냐?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기는 줄 건데 얼마 줄 건지는 아직 못 정했다라는 거거든요. 한양대의 주장이. 그럼 이거는 계획을 세우다 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이제 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고요. 그럼 이제 이 숫자가 얼마가 될지는 도대체 언제 나온다는 얘기냐? 모르죠, 저도.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제가 이제 젊고 혈기왕성하던 시절에는 뭐 이런 짓들 하면 대학들이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 쳤거든요. 니네 지금 장난하냐? 아니, 가산점을 얼마를 줄 건지를, 왜냐하면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산점이 되게 작으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가산점이 크면은, 아니,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2025학년도에 대학 갈, 즉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고2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미리 주는 이유가 애초에 정보를 미리 줘야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는 취지로 미리 주는 거잖아요. 직전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짜증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물음표로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정보를 안 준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전화해가지고 제가 막 난리를 쳤을 텐데, 이번엔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뭐 이유는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물음표인 대학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잡대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스카이죠, 그죠? 스카이는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딱 한양대부터 바로 물음표 나오죠?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스카이가 못 되는 거야. 스카이를 넘어서질 못하는 거라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얼마냐가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과학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회를 하고 있는 학생이 과학으로 바꿀 일은 없죠, 사실. 과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사회로 바꿀까 말까 이 고민을 하는 거니까, 요 숫자가 작으면 이제 바꾸는 게 더 그 기대값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퍼센트가 되게 큰 숫자다, 이러면은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현재 이 숫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다. 혹시라도 이제 한양대를 뭐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입학처에 전화 좀, 제 대신 입학처에 전화 걸어, 왜냐면 제가 뭐 100통씩 할 수는 없으니까 제 대신 전화 좀 걸어 주셔가지고요, 이 숫자 빨리 이제 확정해서 발표하라고, 특히 고2 학부모님들 전화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성균관대로 넘어가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집 단위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열로 이제 덩어리로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은 이제 글로벌 융합학부, 인문과학 계열. 사실 이제 이 인문과학 계열 안에 과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이제 묶어서 뽑는 거죠. 그 다음 사회과학 계열, 그 다음 뭐 경영, 그 다음 글로벌, 교육, 한문교육. 사범대는 묶어서 뽑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영상, 의상, 여기까지가 인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연과학 계열, 전자전기, 공학 계열, 소프트, 반도체, 지능형 소프트, 이게 계약학과 2개네요. 그 다음에 뭐 글밤의, 건축, 약학의예, 수교, 컴교, 건환. 요렇게가 이제 자연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 자연 되게 깔끔한데, 얘들도 짜증나게 인문, 자연 둘 다 O입니다. 그 다음에 인문은 가산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연은 과학에 가산점을 주는데 몇 퍼센트 주는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를 못 넘는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실 이게 제 생각인 그렇습니다. 이 대학들이 되게 사소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가산점 준다고 했으면 됐지. 뭐 몇 퍼센트까지 꼭 지금 밝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사소한 걸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사항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직 결정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했는데 안 가르쳐 준다. 이거 그러면 진짜 잡대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결정을 아직까지 못 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스카이 눈치를 보니까 스카이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사소한 게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서강대 가볼까요? 서강대는 역시 모집 단위가 뭐 많지 않습니다. 역시 학부로 이제 덩어리를 뽑거든요. 인문, 영문, 뭐 유럽, 중국, 사회, 경제, 경영까지가 인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은 수학, 물리, 화학, 생공, 전자, 컴퓨터, 화공, 기계,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계약학과가 하나 있네요. 그런데 뭐가 있냐? 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 융합 미디어 학부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통합입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인문, 자연, 통합, 요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전부 다 올입니다. 그리고 자연, 서강대 이거 좀 웃긴 건데 이거는 자연의 경우 이제 과학을 한다고 가산을 주는 건 아닌데, 과학 2를 하면 과학 2, 과학 1 아닙니다. 과학 1은 가산 안 줍니다. 근데 과학 2를 하면은 0.5점 가산점을 준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웃었거든요. 얘네들은 이거 정하는 사람들이 다 문과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0.5점이면 안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점수예요. 말도 안 되는 점수. 5점을 줘도 지금 할까 말까 한데 0.5점을 줘요. 그러니까 몰라서 이런 거겠죠. 근데 모르는 거는 자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가산점을 안 줬으면 들통이 안 나요. 근데 과학2에 0.5점 가산점을 딱 준다는 말을 하는 순간 이 서강대 입학처가 과학2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라는, 그러니까 스스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식한 걸 인정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5점을 줘도 과학2를 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서강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것 뿐이지, 뭐 이 가산점 보고 과학2를 한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산점 무시하시고요. 전부 다 그냥 깔끔하게 올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가산점이 없는 거죠. 올인데 가산점이 없다. 이게 첫 대학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학들 중에서는 이제 올인데 가산점이 없는 건 처음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조건 사회로 가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서강대만 놓고 보면, 제가 서강대만 놓고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조건 사회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이 있으면 내가 과학을 해서 가산을 받을까? 아니면은 가산은 못 받지만 사회로 가볼까? 이걸 좀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다르게 표현하면 가산점이 빵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사회로 가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설영구, 한성서 이렇게 6개 대학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정리를 해서. 자, 먼저 서울대랑 고려대는 자연 쪽을 가고 싶다면 과학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지금 현재 과학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하고 있으면 어차피 과학으로 갈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사회를 하고 있는데 과학으로 갈까 생각을 했다면 이미 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사회 하시던 분들은 그냥 계속 사회 하시고요. 고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척 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과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사회로 갈까 말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서울대나 고려대 자연을 가려면 뭐 과학에 계속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한양대, 성대는 가산점 퍼센트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이건 뭐 공개하고 나면은 뭐 그때 가서 또 얘기하죠. 언제 공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고2 학부모님들 계시다면은 한양대랑 성대 요 2군데 다 입학처에 전화 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연세대, 서강대는 사회로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가산이 아예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회로 가는 게 유리하고요. 연세대 자연 같은 경우는 과학에 3% 가산을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3%면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로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2025학년도 선택과목 결정 가이드에서 설영구, 한성서 이렇게 6대학을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 이제 10회차에는 나머지 8개 대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오늘 9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